먼저 가까이 앉아 계신 KIC 최진석 부장님께 저희 토론의 시작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ESG 관련하여 지속금융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그리고 여기에 자리하신 KIC가 책임 투자를 리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투자자를 대표해서 자본시장에서의 ESG 투자 시장 규모 내지는 현황, ESG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ESG 투자의 수익률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그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 ESG 공모펀드나 ETF는 ESG 투자자산 규모로 1.6 트릴리언 규모였습니다. 하나로는 1,86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도 국면에서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12% 정도 감소했으나 일반 펀드 대비 낮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소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유출입 측면에서 전체 글로벌 펀드에서 투자 자금이 순유출을 기록한 반면 ESG 펀드들은 순유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투자자 자금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데요. 투자 의사결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자금 규모가 2018년에 31트릴리언으로 추정되며 올해 말 약 45트릴리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절대 금액이긴 하지만 추세적 의미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먼저 시작했던 유럽계 자금이 ESG 투자 자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미나 아시아계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럽계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별로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별 분포로는 2018년 기준 약 51%의 자금이 주식에 투자 중이나 그린본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과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에서 E나 S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산군별로도 점차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G 전략으로 봤을 때 특정 섹터나 기업을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가장 유망했으나 최근에는 ESG 인테그레이션의 전략의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명했던 국제 규범에 의거한 투자 대상을 스크리닝하는 논 베이스드 스크리닝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신규로 시작하는 북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최신 전략인 ESG 인테그레이션이나 임팩트 인베스팅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SG 투자 시장이 성장하며 지역 자산군 전략별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 규제 당국, 기업의 책임 투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ESG 투자의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와 투자 성과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실질적으로 여러 펀드들을 검토해서 개량화한 결과 특히 글로벌 그리고 미국에서 일반 펀드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SG가 초반부터 확산됐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다 그 일반 인덱스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00bp에서 500bp 정도 평균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21년 들어 ESG 전략의 성과가 단기 하락세를 시현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ESG 일부 인덱스들이 일반 인덱스를 언더퍼폼을 했기 때문에 ESG가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버블이 터진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국제적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블랙락이나 다른 ESG 투자 기관들이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ESG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성과의 아웃퍼폼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3월 들어 역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ESG 기존 투자가 대형주, 성장주 그리고 퀄리티 팩터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라고 어떤 성과를 설명을 했다라면 최근 성과는 이런 것들도 오히려 다른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봤을 때 ESG 인덱스 의 66%가 일반 벤치마크 대비 YTD 기준으로 아웃퍼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어마켓, 불마켓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ESG 버블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그리고 올해 11월에 있을 COP26을 감안하면 ESG 테마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도 전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ESG 투자 수익률을 포함해서 ESG 투자 현황 관련한 의미 있는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KRC 관련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니 KRC 사장님께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과정에서 모든 기업의 ESG 등급을 감안하고 있으며 ESG 정책을 고려해서 직접 투자 및 운용사 선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KIC에서 직접 투자 및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의 ESG 정책을 고려한다는 코멘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웨비나 등록하신 운용사분들께서 많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부펀드인 KRC 홍보를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RC는 국내 기관 투자자 중 최초로 모든 투자 자산군과 투자 전략에서 ESG를 고려하는 ESG 인테그레이션을 구축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에 대해서는 ESG 트렌드 및 하위 평가 기업의 분석을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ESG 특별 기업 와치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역시 작년 기준으로 높은 성과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선정 시에도 ESG 수준을 평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때도 ESG 리뷰를 진행하고 이 리뷰 결과를 투자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ESG 투자 의사결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인 KRC가 책임 투자나 ESG 관련 정책을 단순히 운용사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평가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 간의 연대 또는 ESG 중심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ESG 국내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ICGN을 국내 기관 투자자 중 최초로 가입했고, 작년 말에는 국부펀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인 OPSWF 역시 가입했습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 투자자 중 최초로 TCFD 지지선언도 작년에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ESG 데이 역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 초대해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 국내 기관 투자자 중 역시 최초로 지속가능 투자 보고서도 발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C의 ESG 투자 관련한 정책이 단순히 평가, 피평가가 아니라 ESG 투자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코멘트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는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KIC에서 어떤 기준으로 ESG 요소를 평가해서 해당 ESG 평가 결과를 근거로 투자 의사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체 평가 체계를 구축하셨는지 아니면 국내외 ESG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인지 포함해서 ESG 요소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과 KIC 투자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작년 MIT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상당히 유명하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논문인데, ESG 평가 기관 간 상관관계가 0.42에서 0.74 수준으로 신용평가가 0.9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낮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ESG 평가가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KIC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결합하고 자체 분석하는 등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이를 투자 대상 기업들을 평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ESG를 일종의 비재무적 기준으로 보고 이를 충실히 지키는 기업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프랙티스였는데, 이런 이유로 ESG를 포트폴리오에 적용했을 경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게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ESG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IC 역시 앞서 말한 인테그레이션 외에도 적극적인 ESG 분석을 통해서 ESG 전략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정부의 그 그린 앤 서스테너빌리티 본드 발행에도 참여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대체 자산 투자를 통해서 그린 소셜 프로젝트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ESG가 과거와 같은 어떤 홍보나 CSR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일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ESG를 외적으로 강조하고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데 그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면 ESG 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ESG 관련 투자 규모, 수익률 등 시장 현황, 국부펀드로서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ESG 요소 고려 과정, 그리고 투자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ESG 평가의 반영에 관하여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하여 주신 KIC 최진석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